안녕하세요. 설아의 이야기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아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우야담에 실린 다양한 야담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인연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런 오래된 야담의 정취를 담고 있습니다. 늦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 윤서는 날이 저물 무렵 큰 비를 만나 깊은 산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사방은 어둠에 잠겨 앞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힘을 내어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리며 흰 저고리와 옥빛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등불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밤길이 위험하니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가십시오. 낯선 일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고 지나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매화도 아니고 국화도 아닌 처음 맡아보는 향기였습니다. 방 안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갓 끓인 차와 따뜻한 죽이 차려졌습니다. 먼 길을 오셨군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연화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윤서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조용히 이어졌고 장작이 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윤서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연하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로 문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윤서는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집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천천히 마당을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젖은 흙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뒤 낮고 쉰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낮고 갈라진 목소리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연화는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녀의 손끝은 차갑도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툭, 툭, 툭. 3번. 그리고 다시 고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바라보려 했지만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던 순간 이번에는 처마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사람의 걸음처럼 일정했지만 지붕 위를 걷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천천히 집 둘레를 한 바퀴 도는 듯한 소리. 장작불마저 약해지는 듯 방 안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되뇌었습니다.
기도인지 주문인지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다시 데웠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밖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연화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밤이 되면 손님이 찾아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윤서는 웃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농담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벽장 안에서 오래된 나무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망자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 몇십 년 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비 오는 밤이면 길 잃은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방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은 따뜻했고 연화는 누구보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슬픈 비밀은 귀신이 아니라 연화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윤서는 연화에게 인사를 올리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산안개 사이로 초가집은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과거 시험을 치렀지만 이상하게도 시험지보다 연화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이 들기만 하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낀 산길, 흔들리는 등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드는 연화.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꿈은 7날 밤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윤서는 다시 산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겨우 초가가 있던 곳에 도착했지만 그 자리에는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담장과 잡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윤서는 근처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윤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그 집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윤서는 자신이 며칠 전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15년 전에 불에 타 사라졌네. 그 안에 살던 젊은 부부도 함께 세상을 떠났지.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그 집은 있었고 연화라는 여인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연화였는가? 그렇다면 자네는 산이 품은 오래된 인연을 만난 것이네. 윤서는 품속에서 부적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손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적은 연화가 항상 몸에 지니던 것이었네. 노인은 윤서를 오래된 무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비석에는 희미하게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화.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함께 차를 마셨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비가 그칠 때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꿈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때 갑자기 부적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서의 손에 들려있던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 앞에 놓인 부적은 이미 오래되어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보다 가슴을 찢는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무덤 앞에 조용히 향 하나를 올렸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원래 이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었네. 젊은 나이에 혼이 나여 남편과 함께 산속에서 조용히 살아갔지. 어느 해 장맛비가 유난히 심하던 날 길을 잃은 나그네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를 뒤쫓던 산적들이 밤중에 집을 덮쳤고 부부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 언덕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 뒤로 비 오는 밤이면 초가의 등불이 다시 켜졌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귀신이라며 두려워했지.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화가 나타난 밤에는 누구도 다치지 않았네. 길 잃은 나그네는 무사히 산을 내려왔고 길을 헤맸던 아이도 집으로 돌아갔지. 사람들은 차츰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사람을 해치는 홀령이 아니라 자신처럼 억울한 죽음을 더는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길 잃은 이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윤서는 문득 그날 밤 연화가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차와 죽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마지막까지 사람을 향한 온기였습니다. 노인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윤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 자네가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더니 무덤 앞에 이 편지가 놓여 있었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붓글씨는 단정했습니다. 길을 잃은 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의 따뜻한 등불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도 윤서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분명 연화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윤서는 무덤 앞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 몇 장을 그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익숙한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 초가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흰 치마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내 안개는 흩어지고 언덕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 말과 함께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과거 시험을 마친 뒤에도 곧장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길을 찾아와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길을 잃기 쉬운 갈림길마다 작은 돌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했던 일이었지만 어느새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그의 곁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장작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윤서는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누군가 또 이 길에서 도움을 기다릴지 모른다. 그것이 연화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몇 해 뒤 산길에는 작은 정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넓은 처마를 만들고 안에는 언제나 마실 물과 장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연화정이라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길을 잃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멀리서 등불 하나가 보여 그 빛을 따라왔더니 정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걷던 이들은 그런 등불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해마다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마지막으로 연화정을 찾았습니다. 정자 앞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비를 피해 떨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은은하게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편안하겠군요. 그의 눈앞에는 잠시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꽃잎만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윤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연화정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여행객들은 잠시 쉬어가며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고, 산을 넘는 장사꾼들은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 오는 밤 누군가를 도와주면 연화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한 사람의 선의는 또 다른 사람의 선의를 낳았고, 하나의 작은 친절은 세대를 넘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귀신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사람의 온기로 기억되었습니다. 설화입니다. 옛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죽어서도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야담에는 무서운 귀신보다 슬픈 귀신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연화도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길 잃은 사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세월을 넘어 전설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름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역시 언젠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야담, 여단이라 불렀습니다. 궁궐의 역사나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사랑, 두려움과 희망을 담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담에는 반드시 선과 악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사연이 있고 사람도 잘못을 저지르며 결국 마지막에는 마음이 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야담을 읽으며 공감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우야담에 전하는 귀신담과 조선시대 야담의 정서를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실제 야담집에는 짧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설화는 앞으로도 그 기록 속 빈칸을 상상력으로 채우되 원전이 가진 분위기와 정신은 잃지 않도록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설아의 이야기 사랑방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밤이면 혹시 길을 잃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를 먼저 건네보세요. 옛사람들은 그런 작은 선의가 결국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야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